화면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밤도 꽤 깊은 시간이었어요. 거실 불도 끄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앉아서 작은 화면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화면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혼자 방 안에서 하는 일을 보던 순간 그 노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굳어졌다가 일그러졌다가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의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던 한 시어머니가 결국 그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의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눈을 감아버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방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오던 일들이 결국 진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생각날 것이고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생각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의심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생각보다 훨씬 늦게 드러나죠.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 살짝 커지다가 천천히 잦아든다. 목소리는 차분하되 이야기를 풀어가는 라디오 성우처럼 따뜻하면서도 또렷하게 박순자 씨, 올해 68살.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라 22에 시집와서 평생 그 집에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밥 한 끼도 허투루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제삿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전을 부쳤으며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피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가 생긴 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데려온 이지수라는 여자. 서울 토박이에 대학원까지 나온 아이. 시골 출신 남자와 어떻게 만났는지도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건 아들이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인사 올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도 또렷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할까요? 순자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생긴 애가 과연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 후 지수는 민준과 함께 시댁 바로 윗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 바로 한층 위,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그 묘한 거리.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관계도 애매했습니다. 지수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초엔 자주 내려와 어머니 밥도 챙기고 장도 함께 보러 다니고 주말엔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무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저 애가 너무 잘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그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빨리 끝내면 대충 한 것 같고, 지수가 조용히 있으면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지수가 아들에게 상냥하게 굴면 어머니 앞이라 연기하는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색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민준의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아 주중에는 집을 비우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즉 지수가 낮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순자 씨에게는 걱정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의심이었지만요. 민준이 없는데 저 애가 낮에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들에게 말하면 또 싸움이 날 테고, 지수에게 물어보자니 괜히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어느 날 순자 씨는 시장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엔 집에 작은 카메라 하나만 달면 다 보인대.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더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자려고 누운 침대 위에서도, 그리고 사흘 뒤, 순자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그만 카메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배송은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가 카메라를 들고 윗집에 올라간 건 지수가 시댁 어른 병문안을 간 날이었습니다. 열쇠는 민준이한테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순자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깨끗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정돈된 것들, 잘 접혀 있는 것들, 제자리에 놓인 것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거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라벤더였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것 혈압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함. 순자 씨는 그 쪽지를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 카메라는 책장 구석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책 사이에 끼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을 각도에.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핸드폰으로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수의 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다 보이겠네. 그 말을 하는 순자 씨의 표정은 자신도 몰랐겠지만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첫 번째 날, 지수는 오전 8시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 바깥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야, 그냥 평범하잖아. 그래도 며칠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날, 지수는 낮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봐온 것 같았어요. 흰 비닐봉지 2개. 그걸 부엌에 내려놓더니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지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 하나, 약봉지였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좁혔습니다. 저게 뭐지? 자기 약인가? 지수는 그 약봉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화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손바닥만 한 노트. 지수는 그 노트를 펼치고 약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뭘 적는 거야? 화면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은 꽤 오랫동안 움직였어요. 진지하게, 천천히 무언가를 기록하는 손.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낮에 지수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 있다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전날과 같은 분홍색 노트. 거기에 약봉지 하나가 더 있었고 그 외에도 무언가가 더 있었는데 혈압계였습니다. 지수는 혈압계를 꺼내더니 직접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팔에 꼭 끼우고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뜨는 걸 확인하고 그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도 적고 시간도 적고 순자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건 내 혈압계잖아. 맞았습니다. 그건 순자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던 혈압계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아, 아니, 잠깐. 지수가 그걸 따로 구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생각을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뭔지 모르는 거라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혈압이 좀 높았어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탓인지 아니면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한 탓인지 저녁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방이 보였습니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책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보니 노트였습니다. 그 분홍색 노트. 지수는 노트를 펼치고 잠시 뭔가를 읽는 것 같더니 펜을 들고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 그리고 다시 노트를 덮고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꺼낸 것은 약 봉투 하나. 지수는 그 봉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가지씩 꺼내서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약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때 순자 씨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화면이 작아서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 같은 느낌. 차갑다기보다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두 글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불을 끄고 잠이 든 것 같았어요. 화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가 다시 소파에 앉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 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 아니, 예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을 때는 더더욱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오후, 지수는 오랜만에 외출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장을 봐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조금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더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입이 움직이고 표정이 바뀌고 순자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 친정 엄마, 친구, 아들. 지수가 전화를 하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분홍색 노트, 뭔가를 읽으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뭔가를 추가로 적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지수가 출타한 사이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원에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그것도 순자 씨한테 직접 말하러 내려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순자 씨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나가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순자 씨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한테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노트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노트를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일기. 순자 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2023년 10월 3일 혈압 오전 14,388 다소 높음 약 아침 복용 완료 확인 특이사항. 어머니 어깨 많이 결리신다고 하심. 파스 추가 구입 필요. 2023년 10월 5일 혈압 오전 13,885 약 아침 복용 완료 확인 특이사항 날씨 쌀쌀해짐. 내복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음. 어머니 오늘 점심 국물 드시고 싶다 하셔서 육개장 만들어드림. 잘 드심. 2023년 10월 8일 혈압 저녁 15,291 높음. 약 정상 복용 비고 의사 선생님께 이 수치 물어봐야겠음. 저녁에 어머니 발이 많이 부어 보였음. 내일 확인 요청. 순자 씨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한 달치 기록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2페이지를 가득 쓴 날도 있었어요. 한 곳에서는 이런 문장도 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하셨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해해야지. 어머니는 평생 혼자 다 하신 분이니까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아직 어색하신 거 아닐까.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10월 18일 오후 2시 병원 상담 예약 완료 어머니. 혈압약 용량 조정 관련 15,291 수치 보여드릴 것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 것. 걱정하실까봐.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전 지수가 전화를 하면서 노트를 읽던 그 장면. 그건 친구한테 하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혈압 수치를 상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그냥 혼자서. 순자 씨는 노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더 넘겨봐야 할 것 같았어요. 11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11월 3일 오늘 어머니 기침을 많이 하심. 감기 드신 것 같아 약국 가서 감기약 사드림. 따뜻한 물 자주 드시라고 메모 남겨드림. 직접 말하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쪽지로. 11월 10일 어머니 신발이 너무 다른 것 같음. 이번 주 주말에 민준이한테 말해서 같이 사드려야겠음. 어머니가 돈 쓰는 걸 싫어하시니까 선물로.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황급히 노트를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노트를 보고 온 그날 저녁부터 순자 씨는 카메라 화면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뭔가 이상한 걸 찾으려고 봤다면 이제는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면 속에서 보게 된 장면은 순자 씨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밤 9시쯤 지수는 방 안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표정이 아주 집중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자기 발이 아니었어요. 인형 같은 걸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잠시 후 지수는 두 손으로 자신의 발을 잡고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발바닥, 발가락 사이사이.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지수는 한쪽 발을 한참 주무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잡고 다른 방식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순자 씨는 이해가 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사지 동영상을 자기 발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순자 씨는 노트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발이 많이 부어 보였음. 그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것.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혼자 자기 발로 마사지를 연습하고 있는 며느리. 어머니 발이 붓지 않도록,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배워두려고. 순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억누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화면 속에서 여전히 열심히 연습 중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동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자 씨는 소파에 기댄 채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볼수록 자꾸만 눈물이 나왔으니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아이 옆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밥을 먹었고, 5년 동안 같은 건물에 살았고, 5년 동안 이 아이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5년 동안 혼자서 노트를 만들고, 혼자서 혈압을 기록하고, 혼자서 병원에 전화를 하고, 혼자서 마사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순자 씨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미안하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확인하려고 봤습니다. 뭔가 나쁜 걸 찾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지수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은 밥을 잘 먹었는지, 피곤해 보이지는 않는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감시를 시작한 카메라가 어느 순간 걱정을 보여주는 창이 되어버린 거니까. 순자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복순이라고. 어느 날 복순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복순이가 말했어요. 야, 요즘 너 며느리가 장 보러 가면서 네 것까지 같이 사다 준다는 거 들었어. 그거 진짜야? 순자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지. 지수 씨가 매번 짐 2개씩 들고 다닌다고.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아래층 어머니 거라고. 순자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몰랐습니다. 지수가 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것도 함께 사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야, 너 복 있다 복.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 순자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복순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을 챙겨드리겠다고. 순자 씨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먹을 테니 올라가. 지수는 잠깐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냥 같이 먹어요. 저도 마침 혼자인데. 순자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말은 없었어요. 뉴스가 흘렀고 숟가락 소리가 났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발 어때요? 지난번에 많이 부으셨던 것 같던데.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옆에 사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 발이 좀 붓는 편이시잖아요. 오래 서 계시면.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면 속에서 자기 발로 마사지를 연습하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발 마사지 조금 배웠거든요.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순자 씨는 대답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신세 지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해봐. 지수는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자 씨의 발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발목부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배운 대로, 혼자 연습했던 대로. 순자 씨는 처음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평생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지수의 손이 발바닥을 지나갈 때 어딘가 막혀 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또 순자 씨는 눈물을 참으려고 딴 곳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래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순자 씨도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은 손을 쓰고 한 사람은 눈을 질끈 감고 소리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돌아간 뒤 순자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지수의 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던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어 봤습니다. 냉정하게 대했던 날들,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순간들, 의심했던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노트를 만들고 약을 챙기고 발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었을 겁니다. 아직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 단순한 사실이 순자 씨를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열이틀이 지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말해야겠다. 무슨 말인지는 스스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이야기, 노트를 봤다는 이야기,
미안하다는 이야기.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들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시집에서도 누구한테서도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지수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려와서 아침밥을 챙겨드리겠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부엌에서 지수와 나란히 섰습니다. 지수가 달걀을 깨는 동안 순자 씨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순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순자 씨는 냄비만 봤습니다. 눈을 맞추기가 아직은 어려웠어요. 있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방에 카메라를 달았어.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보고 싶어서. 믿음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안 갔어.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냄비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봤어. 노트도 받고, 약도 받고, 병원에 전화하는 것도 받고, 발 마사지 연습하는 것도 봤어. 목이 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널 의심했는데, 넌 나를 그렇게 챙기고 있었더라고. 순자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50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잘못 봤다. 많이 잘못 봤어. 미안하다, 지수야.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5년 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수가 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순자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과 손이 맞닿은 채로.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말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5년간 쌓인 어색함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는 잠깐 눈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끔 같은 걸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카메라를 치운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던 책장 구석에서 손바닥만 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심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수는 카메라에 대해 다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이 혼자 감당해왔는지를.
그래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수가 내려올 때 먼저 맞이하는 것. 음식을 만들면 맛있다는 말을 하는 것. 지수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 라고 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순자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으니까. 처음엔 말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어색하게, 어눌하게. 그래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 지수가 분홍색 노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순자 씨는 그 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았죠. 지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요즘 많이 안정됐어요. 저번엔 15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130대예요. 약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순자 씨는 그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날짜들, 꼼꼼히 기록된 숫자들, 중간중간 작은 메모들. 어머니 오늘 표정 좋으셨음. 어머니 어깨 결리신다 하심. 찜질팩 챙겨드릴 것. 어머니가 웃으셨다. 오늘 많이 오래 얘기했음.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다. 천천히 가면 된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순자 씨는 그 문장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맙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민주는 출장을 다녀오다가 어느 주말에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수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있는 것,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가끔 소리를 낮춰 웃는 것. 민주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수는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비밀.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면 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그게 맞았습니다. 뭔가 있었든 없었든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 지수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니까요.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는 오해는 더 힘들고, 아무리 잘해도 의심받는다고 느껴질 때는 진짜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지수 본인만 알겠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분이야. 그냥 아직 마음을 여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언젠가는 잡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의심받는 5년을 버텨온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신뢰, 이해, 소통?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포기로 끝나는 기다림도 있고 기적으로 이어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지수의 기다림은 후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지수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 옆에서 그래도 묵묵히 버텨온 분. 누군가는 순자 씨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의심으로 뒤바뀌어 버린 분. 또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의심을 품게 되는 이유.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실망하고 가장 쉽게 색안경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은 이겁니다. 진심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일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지수는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연기도 할 수 없었고 보여주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진실이 됐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운 벽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순자 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지.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5년간 쌓인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 그 용기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하지 못했던 말, 하려고 했다가 삼켜버렸던 말.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말을 꺼내는데 조금이나마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래도 됩니다. 눈물이 나와도 됩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그 이후로도 분홍색 노트를 계속 썼습니다. 노트의 제목은 여전히 어머니 건강일기였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건강 기록 대신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웃으셨다. 처음으로 진짜로 나를 보고. 어머니가 전화를 먼저 하셨다. 딱히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잘 있냐고.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잡아주셨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